범위가 많죠. 원래 저희 쪽 감리사 범위 여러분들이 5개 영역을 공부하시면요. IT에 해당되는 모든 영역을 다 보셨다 그러는데요. 심지어는 기술사랑 다른 점은 감리사는 법까지 공부를 해요. 감리법까지. 기술사에는 감리법 안 나와요. 그렇죠? 감리법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IT 쪽에서 감리라는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한 모든 영역들이 여기에 다 나랩이 돼 있다. 다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실무에서 이런 것들을 알았다고 감리를 하느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만 영역은 그렇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최근 10년간 출제했던 영역들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작년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250개가 정리되어 있고, 얘를 보여주는 얘기는 빨간색 있는 부분들이 자주 나온다. 그러니 볼 때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이론적으로 이해를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DB는 데이터베이스는 이론에 대해서 이해를 한번 해주시면은 나중에 도움이 되는 영역들이 시험을 볼 때 많이 생겨요. 이해는 어려워요, 되게 공부를 할 때. 그렇지만 이해를 원하는 영역들은 제가 좀 빨간색으로 이렇게 좀, 이쪽은 무조건 단순 암기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라 그래서 표시를 한 거고요. 그 중에서 보면 이론 쪽에 트랜잭션에 관련된 내용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공부하면서 이론적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할 거예요. 데이터 마이닝 많이 나와요? 최근에 이렇게 계속 나왔어요. 최소한 2-3문제, 많이 나올 때는 4문제까지도 나와요. 그래서 이런 형태들이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10회를 보여줬어요. 11회부터 시작해서 이거 기출문제 여러분들은 거의 갈아 마셔야 돼요. 기출문제를 이해를 못하면 시험에서 필패예요, 필패. 반드시. 똑같이 나오는 경우도 반드시 있어요. 방금 여기서 깃발 꽂고 있는 거예요. 1, 2, 3, 4 지문도 안 바뀌어요, 순서가, 심지어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거는 10초 안에 푸셔야 돼요. 이미 기초에서 습득되고. 봤는데? 읽고 나서 어디서 봤던 문제야? 약간 응용돼서 나와요. 맞히셔야 되잖아요. 다만 기초를 공부할 때 가이드 하는 거는 문제를 맞고 아싸 맞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1, 2, 3, 4번에서 물어보는 게 가장 적절한 거,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2가지 패턴밖에 없어요. 딱 시험이 객관식이다 보니까. 가장 적절한 건 적절한 거 하나를 찾았으면 3개는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적절하지 않은지를 설명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거꾸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적절한 걸 찾았으면 적절하지 않은 3개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죠. 그죠? 적절하지 않은 거 3개를, 적절하지 않은 문제가 나오면 1개의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면 그거는 왜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찾은 거예요. 그럼 적절한 걸 공부하셔야 되죠. 아, 이 주문엔 이 4개, 3개는 적절한 거구나. 그게 뒤바뀌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다음번에 나올 때. 그래서 10회, 최소 10회, 실제로는 2004년부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다 제공해 줄 거예요. 저도 자료를 드릴 거고. 그리고 이 자료를 묶어 놓은 거를 가지고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저희 교재는 실제적으로 저 기출문제를 다 실을 수가 없어요.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제가 엑셀로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어요. 10년 거를. DB만. 다른 것까지 하라 그러면 너무 힘들고 DB만 해서 문제하고 1, 2, 3, 4 지문해가지고 엑셀로 답 오른쪽에 표시해서 써놓은 거, 설명은 달아놓은 건 아니고요. 그래서 써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뭐 변환을 하시든지 뭐 PDF로 해서 제가 태블릿 PC 같은 데서 보시면 들고 다니면서 보시고 답정을 이렇게 조금 밀려놓고 왔다 갔다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보시는 형태의 것들, 눈에 익숙해지는 형태로 공부를 하시고 기출은 제 영역뿐만 아니고 DB 영역뿐만 아니고 모든 영역에 대해서 반드시 다 해라. 흔히 말하면 모든 문제를 다 알고 있듯이 행위를 해라. 그러면 적어도 어려운 문제에 동착했을 때 쉽게 해결하는 게 반드시 생긴다. 그 한두 문제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좀 준비를 꼭 해주시고요. 그래서 기출은 정말 중요한 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영역부 출제 분석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니아에서 제공해주는 5가지 영역에 대해서 얘기 나왔어요. 그래서 DBMS 기술, 트랜잭션과 동시성 제어에 대한 문제들이 많다라는 거고, DB 개념의 설계, 작년도 19년도에 특징적인 게 보면은 모델링 관련된 문제가 조금 많이 나왔어요. 딴 회차에 비해서. 그래서 뭐 정교화에 관한 문제들, 뭐 기본 모델링에 대한 개념도 어렵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좀 문제들이 조금 더 많이 나왔다. 실제로는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약간씩 쭉 줄어들고 오히려 DB 언어 쪽이 조금 더 나오면서 빅데이터 쪽에서 항상 더 많이 나왔었는데 다시 기본적으로 충실하는 쪽 개념으로 조금 넘어간 거예요. 결론은 요 2개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교수님들이 굉장히 이론적인 거에 중점을 해서 작년에는 출제했다라고 볼 수 없어요. 실무보다는. 이 2개의 영역이 딱 우리가 알고 있는 학법 때 데이터베이스 기본에 대한 개념들에 나오는 이론적인 내용들이에요. 오래전에 이미 개발이 된 완료 학문적으로 연구가 끝난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 내용들이 좀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년 거는 한 중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기출에 대한 내용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이거는 뭐 매년 똑같을 거예요. 거의 다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기출을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공무원 시험 문제를 금년은 아직 출제가 지금 7급에 아마 이제 시험 볼 건데 7급이 다행스러운 거는 7급에가 데이터베이스가 똑같이 객관식 시험이 똑같이 나와요. 20문제가.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국가고시 거를 다 받아서 말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드릴 테니까 나중에 시간이 나면은 그것도 한번 보세요. 문제 저희가 저희 감리사는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시험은 굉장히 많이 풀어야 돼. 시험 문제 천지예요, 천지. 여러분 그거 다 보고 시험 볼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루즈하게 공부하기 시작하면은. 하여튼 문제 정말 많아요. CCTV 쪽은 국가고시 쪽에도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쪽에 나와요. 그래서 국가고시 쪽에서 그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게 보안 쪽, 그다음에 소공 쪽, 제가 알기로는 DB 쪽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은 여전히 객관식 시험으로 나올 거예요. 전산직이.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한번 보세요. 재밌는 거는 좀 더 어려워요. 공무원 시험이. 그죠? 문제 시간 조금 더 푸는데 더 줘요, 거기가.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좀 난이도가 어려운데, 재밌는 거는 패턴이 유사한 문제들을 기출을 보시고 갑자기 공무원 시험을 한번 쭉 보시면은 패턴이 되게 겹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 영역도 겹치고. 그런 영역들은 공무원 시험 문제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비껴나가는 것도 있어요. 전혀 상관없이 나오는 영역도 있고, 그런 영역들은 공무원 시험에서도 볼 필요는 없어요. 우리 쪽에서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좀 영역이 되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 좀 제가 자료 다 보내드릴 테니까, 제공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9년도 출제 분석이에요. 요거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고요. 데이터 마이닝은, 잘 출제되지 않는 토픽이 가끔씩 튀어나와요. 자주 출제되는 영역도 나오는데,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판단을 좀 해야 된다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학습 방향을 정하실 때, 최소 3, 4의 기본 학습은 하시는 게 좋을 거다. 지금처럼 이제 여유 있게 시작을 하셨다라 그러면은 기본 강의 과정들을 다 촬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들을 3, 4회 정도 봐라. 1배속으로 보실 필요 없어요. 1.2배속. 제가 말이 바르기 때문에 1.2배속 하면 더 빨라질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1.2배속, 3배속으로 빨리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들었기 때문에 들으시면 그냥 이해가 돼요. 그래서 반드시 3, 4회 기본 학습을 하시고요. 방금 얘기했듯이 기출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갈아 마셔라. 그래서 반드시 모든 지문에 대해서 내가 누구한테든지 얘는 이것 때문에 아니다라고 설명이 가능하도록 공부를 하시라. 그 다음에 공무원 판단을 위해서, 왜냐면 국가직 공무원 시험도 교수님들이 내세요. 똑같은 거예요. 저희들 시험 어떻게 내냐면요. 저희는 풀 방식이 아니에요. 문제 풀 아니에요. 이렇게 문제를 10만 문제, 2만 문제 이렇게 만드는 데서 금년에 이렇게 뽑아서 내요. 이게 아니고요. 매년 출제 의뢰를 해요. 니아에서. 출제 시기가 정해지고 딱 방향이 정해지고 영역이 정해지면 교수님들한테 이런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가이드를 출제를 해주세요라고 해서 보내요. 교수님들이 출제를 하죠. 당연히 문제를 저희 25문제면 몇백 문제씩 이렇게 출제해서 각 교수님들 오시죠. 그럼 오면은 시험 바로 전날 출제위원들이 따로 또 들어오세요. 출제위원들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출제하는 선별위원들이 출제위원분들이 작성을 하실 때 문제와 답과 난이도와 풀이를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난이도를 보고 선별위원들은 선택을 하세요. 이 문제 배치를 하는 거죠. 이번 난이도는 상위 한 6개 정도 넣을까? 그럼 상위에서 6개 뽑고 영역별로 해서 뽑아서 25문제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게 검토가 끝나면 여러분들 토요일날 시험 보시죠? 네, 토요일날 저녁에 인쇄가 들어가는 거예요. 출제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풀 방식은 아니에요. 그 회차마다 다 교수님들한테 출제 의뢰를 매년마다 한다. 근데 교수님들이 가지고 계신 풀이 같이 본인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겹치는 거예요. 다만 재밌는 거는 내년 시험이라 그러면은 최소한 3년 전에는 똑같은 문제가 되는지는 필터링 해요. 디아에서 반드시. 근데 그 전에 거는 필터링 못하죠. 너무 많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과거의 문제가 똑같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0년도까지만 제가 10년 것만 보시라고 중점적으로 보시라고 얘기했냐면 패턴이 비슷한 거니까 그 전에는 패턴이 쉬워요. 여러분들이 여기 공부 다 해놓고 완벽하게 얘기했어요. 그 전 거 문제 딱 보세요. 우스워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나왔어? 그러니까 시험을 빨리 보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지 빨리 가서 합격을 할 수 있어. 갈수록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봤는데 나중에 보면 한두 문제씩 그런 것들이 우리 쪽에 시험 똑같이 나온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 방식대로 제 것만 아니고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고 다른 것들도 이런 식으로 공부는 기본적으로 지금 하셔야 돼요. 너무 많기 때문에 범위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혼동되는 과정이죠. 지금 과정은. 그래서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전략이에요. 반복적. 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거고 쟤는 데이터베이스 같은 건 기본 영역이기 때문에 이론에 대해서 좀 하라. 그래서 아까 말했던 대학교제 데이터베이스 이론서를 시간이 되시면 봐라. 이석호 교수님께 유명하다. 저자가 이석호예요. 이석호. 그냥 데이터베이스 이론.
그래서 그거 나와 있는 거 도서관에 가서 빌려보시라. 빌려서 보시고, 기출문제는 반드시 10년 동안 하고, 공무원 문제 제가 국가직 공무원 데이터베이스 영역을 다 제공해 드릴 테니 한 번씩 봐라. 나중에 어느 정도 학습이 이론이 되면 한번 풀어봐라. 그 정도 보시면 될 거고요. 반드시 문제를 풀 때는 시간을 봐보면서 한 문제 풀고 50초 지났는지 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25문제를 22분, 그쵸? 22분 이렇게 푸셔야 된다는 거예요. 25분에 푸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답안 작성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도메인별로 시간을 25문제를 풀면 22분 안에 반드시 풀 수 있도록 모의고사 혹시 뭐 구해서 이렇게 만약 모의고사 같은 거 푼거나 기출도 한번 그렇게 해서 내가 전체적으로 한번 풀어보겠다라 그러면은 시간을 정확히 엄수하면서 푸는 연습을 해라. 그리고 나중에 모의고사 보실 때 반드시 모의고사는 부담이 없기 때문에 틀려도 뭐 상관없고 내가 2번 썼는데 답이 3번이야. 근데 내가 3번도 고치려고 그랬어. 그냥 마음을 위안 삼고 가면 끝이에요. 플러스 1 딱 하면 끝이에요. 내 입장에서는. 근데 실전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 많이 걸린다 그러면 모의고사 풀 때부터 실전처럼 풀어라. 왜냐면 여러분들 처음에 가면 되게 당황스러운 게 모의고사 열심히 하시고 시험 진짜 공부 많이 했어요. 기출 가서 이제 실전에 봐야 떨려요. 아무리 강심정이라도 내가 뭔가 목표를 이루고 시험장을 가면 긴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긴장하고 나면 10문제 못 풀어요. 나중에 문제 5분 남았습니다. 근데 10개 남아있는 거예요. 뭐 하세요? 학교 때 하던 거 있잖아요. 2, 3, 2, 3, 2, 3. 찍고, 자, 다 맞았어요. 그러면 그게 합격하겠어요? 그 10문제가 실제적으로 내가 맞출 수 있는 게 7개, 8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못 읽어서 못 푸는 거예요. 그래갖고 떨어지시는 분들을 허다하게 해봤어요. 그렇게 모의고사 때 날당기다 1등이다 하시던 분들이 실제로 떨어져요. 어떻게 무슨 일이 발생했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못 푼 거예요. 한쪽에 막 데이터베이스 이거 다 맞춰야지. 소공 다 맞춰야지. 30분씩 잡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는 걸 판단을 못 한 거예요. 나중에 보안 딱 풀라고 보니까 5분 남았습니다. 끝난 거죠. 이미 정신은 멘탈 가출한 거고 그다음부터는 찍는 거 2, 3, 2, 3. 과감하게 찍죠. 그래서 저는 항상 마음속에다 품고 가라 그래요. 오늘은 3번이다. 3번으로 쭉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게 진짜 3번이 많이 나왔어요. 땡큐. 아시죠? 그날 아침에 가면서 딱 굴리세요. 오늘의 운때는 1, 2, 3, 4번 중에 뭐다. 1번이다. 그러면은 고민하지 마세요. 모르는 문제는 1번으로 바르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하여튼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론 실전에서는 시간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 그러면 모의고사 때부터 시간에 대한 관념을 조금 키워나가는 게 좋다. 그래야 실전에서 똑같이 몸이 반응을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실 때 조금 고민을 해두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